안녕하십니까, 택시큐입니다. 지금 3월 20일 아침 4시 15분입니다 지금 제 구독자가 거의 이제 676분인데요 이 중에는 택시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택시를 준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달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영상 자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수강료는 10만원입니다. 2시간 2시간 4시간 듣고 10만원 내시면 되고요. 부부간이 오시면 한 분은 면제입니다. 왜 부부간에 오셔야 되느냐면요, 택시 이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배우자의 지원이 필요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제가 택시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분도 있고 택시를 새로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 택시는 처음에 이게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택시를 오래 하는 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택시가 이 돈벌이가 크게 안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예를 들어 500만원이 뭐 많다고 그러면 많을 수도 있는데 500만원을 벌라 그러면요 야간에 해야 돼요. 야간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가 적정하다고 봤을 때 500만원 벌라 그러면 아주 달이는 한 10시간 정도 해도 한 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12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해야 500만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택시 하는 분들이 택시를 오래 하려고 생각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특히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나는 노후를 개인 택시와 함께 하겠다. 저는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 동생이나 그런 사람이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 택시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택시로 보통 한 달에 버는 게 한 200만원 정도 벌어요. 근데 개인 택시 하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1억 정도 들어가지고 200만원 버는 게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딴 거 할 것 없어서 하는 게 택시예요. 근데 만일에 8시간 근무하고 400만원에서 500만원 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8시간 근무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특히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은 택시기사들이 400만원 500만원 이리 버는 걸 원하지 않아요. 8시간 근무하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8,590원 아닙니까? 저는 이 노동 강도에 비교해 가지고 택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2배, 예를 들어 17,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17,000원에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25일날 했을 때 25일 근무 8시간이면 200시간이잖아요. 200시간 해서 17,000원 하면 340만원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8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못 벌지 않습니까? 그 택시 요금이 올라야 돼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대 서울시장,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역대 시장들이 택시 요금 올리는 원하지를 않아요. 그건 시민들이 요금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타는 사람들은 택시 요금이 더 올라도 괜찮다. 근데 정말로 서비스 제대로 하고 뭐 차 안에서 담배 냄새 나지 않게 하고 또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는 늙은이들이 좀 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은 내가 더 낼 용의는 있는데 좀 기사들, 문제 있는 기사들이 좀 퇴출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택시 타는 다수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길에서 세워놓은 차를 안 타는 거예요. 왜? 이 택시 타가지고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카카오 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노후 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택시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기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뭐 대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방학 때 나는 방학이 1년에 한 5개월 내지 6개월 되잖아요. 5개월에서 6개월 한 달에 500씩 한 3천만 원 정도 벌고 싶다. 그리고 나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한 1억 5천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3년 정도 바짝 해가 1억 5천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싶다. 또는 나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큰 돈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빚이 1억인데 2년 정도 바짝 해가지고 갖고 싶다. 이런 분들. 아니면 내가 아는 세상 물정을 좀 알기 위해서 내가 택시를 좀 한 3개월 정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권 분석을 위해서 내가 서울 시내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특수 사정이 아니고서는 내가 직업적으로 택시를 하겠다?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저는 택시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택시기사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저는 택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길어야 2년, 빠르면 연말까지만 하고 택시를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제 자유시간이 없어요. 택시기사 인생이 뭡니까? 택시잠 아닙니까? 택시 운전하고 집에 가 자고 밥 먹고 나와서 택시 또 잠, 택시 잠. 내 시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내 자유시간이 없이 이렇게 근무해서 내한테 얻는 게 뭘까요? 200만원?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한 달에 500씩 바짝 벌고 딴 거 하려고 내가 이 택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요금 올리는 건 뻔해요. 택시 기사들 일주일 동안 파업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서울 경제 완전 마비됩니다. 택시 없는데 전철 끊어지는 시간 이후에 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조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택시회사 노조 가보세요. 노조위원장이 왜 일을 안 합니까? 운전을 해야죠. 왜 놀고 있어요? 노조위원장도 한 달 30일은 일을 못하지만 15일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의 택시 문화가 이렇게 개판이 된 줄 알아요?
그 시원찮은 노조위원장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그 선거 때 표 눈치 보느라는 눈치 보고 택시기사는 서울 사람 아닙니까? 택시기사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런 역대 무능한, 부도덕한, 무책임한 서울시장들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시의 세계적인 도시 서울시의 택시 문화가 아직도 맨날 이러고 있어요. 왜 택시 단속은 안 합니까? 왜 불법 주차 단속은 안 하냐고요.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있잖아요. 반으로 줄여도 돌아간다고 봐요. 그리고 웬만한 업무는 외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택시 문화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단기간에는 법인 택시가 좋습니다. 왜 법인 택시가 좋냐 그러면요. 저는 1차를 하잖아요. 1차를 하면 뭐 빈차가 많아요. 회사 가면. 그래서 기사들한테 지금 일하기가 편한 거죠.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어느 회사 가더라도. 법인 택시가 좋은 이유가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바로 일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택시 운전 자격 증명이 있으면 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자기 노동력만 투입하면 됩니다. 뭐 가스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어요. 나는 주간에 하고 싶다. 나는 야간만 하고 싶다. 나는 1차를 해서 뭐 아침 출근 시간 손님도 잡고 싶고 야간 피크 시간 손님도 잡고 싶다. 이렇게 근무가 있고, 또 스페어 나는 뭐 한 달에 한 뭐 15일만 하고 싶다. 또 대학생인 경우에 나는 방학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어요. 지금 최고로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자영업인데, 자영업 중에 식당, 술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매출이 막 반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칠 것 같아. 왜? 손님이 안 오니까. 매출이 안 오르잖아요. 월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종업원 급여 그대로 줘야 돼요. 또 은행에 돈 빌린 거 이자 줘야죠. 그 다음 물건값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칠 지경이에요. 뭐 전 국민들한테 100만원 준다는데, 아니 매출 5천 하던 식당에서 매출이 1000만원 줄였는데 4천만원 빵꾸 났는데 100만원 준다고 되겠어요? 예? 100만원 준다고 되겠냐고요. 뭐 지금 뭐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 죽을 지경이죠. 왜? 자기는 지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회사, 식당을 그만두고 직원들 다 돼버리 식당을 그만둬도 월세는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계약기간 있잖아요. 미칠 지경이야 그 사람들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금 불황입니다. 불황. 그렇죠? 근데 택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30명이에요. 왜? 나 돈 안 벌래.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 대신에 월세 나가고 뭐 종업원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자유로운 직업이에요. 이 법인 택시 기사라는 게. 어쨌든 네 번째 정규직이에요. 4대 보험, 퇴직금. 내가 이번 달에 퇴직금 받는데 우리가 금액 올라가니까 중간정산한다고 이제 뭐 제가 1년 이 회사에서 1년 4개월 정도 했는데 한 180만원 또 퇴직금 받아요. 5번째 자율근무에
회사에서 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영업이라고 보면 돼요. 월급은 있지만은 자기가 산학금을 못 채우면 월급에서 까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월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영업이라 보면 되고요. 이 회사도 경영이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한 달에 급여로 130만원, 부가세 25만원 해가지고 155만원 정도 받아요. 회사 산학금이 16만 2천원에 25일 하면 405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받는 게 월급 130만원하고 부가세 25만원이니까 155만원 정도를 빼면 실제 회사에 내는 돈은 405만원에서 155만원을 빼면 회사에 내는 돈 250만원이에요. 그럼 250만원을 제가 31일 근무하잖아요. 3월달은 31일 다 근무할 수 있잖아요. 법인 택시는. 회사 택시, 개인 택시는 뭐 야간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내는 250만원을 3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50 나누기 30만원. 8만원 좀 더 되잖아. 8만원 좀 더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스비가 또 한 5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3만 5천원이죠. 다시요. 그러면 이제 산학금에서 제 급여를 빼게 되면 실제로 회사에 실제 내는 산학금은 약 한 250~60만원 정도 돼요. 이거를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8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제가 8만 5천원 주고 회사에서 차를 빌리는 꼴이에요. 물론 그 중에 가스비 한 4~5만원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게 뭐 많이 이익을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요즘은 뭐 빈차 일하지 않는 차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내 사회 물정을 알기 위해서 택시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권을 알고 싶어서 내가 택시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 뭐 방학 동안에 내가 택시를 해서 학비를 벌고 싶다. 또 나는 단기적으로 뭐 돈을 1억이나 2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택시를 한다. 이러한 그 목적 외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한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왜 잃는 것도 많아요. 밤에 일하고 또 길거리에서 먼지 많이 마시잖아요. 할 거 없으니까 택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택시를 해서 오래 하겠다.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제대로 다 따지보고 택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뭐 10년 20년 한다. 그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제가 택시를 10년 20년 해도 좋을라 그러면요, 기본요금 한 8,000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한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400~500만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요금 8,000원 되면 안 탈 것 같아요? 지금 손님의 80% 이상은 택시 탑니다. 택시 실제로 많이 타는 사람들은요, 지금 요 택시 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요. 이거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공론화 시켜가지고 택시 기사가 할 만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택시 기사 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가 더 이상 착취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택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응원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4월달에 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제가 오프라인 강의 오셔가지고 제가 토론하고 여러분들 장례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택시큐.